자, 시황센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0.5%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하 캐스터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또 많게는 2% 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어떠한 호재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면서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카크 지수는 2%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나머지 영국과 독일도 1% 넘는 강세 탄력을 받아나간 가운데 전반적으로 2% 가까이 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연준이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17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2% 넘게 올랐고요. 2.25% 오른 4,20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밀려났습니다. 0.49% 하락하면서 85.96달러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간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국제 유가가 올랐던 것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준 쪽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0.49%가량 하락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연준의 긴축 정책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지수별로 다우지수가 0.4%, S&P 500은 0.5, 나스닥은 0.58, 러셀 2000은 1.1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양측의 사망자 수가 1,83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전에 비해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번 중동 화약고의 폭발은 결국 기댈 곳이 미국밖에 없다는 심리를 끌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국제선물시장에서 연방기금 금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을 88.3%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 달 전에 53%보다 크게 상승한 수준이며 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최대 5.75%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은 한 달 전에 43에서 현재는 크게 낮아진 1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음료와 스낵 업체인 펩시코의 주가가 1.88% 상승했으며 증권사 UBS가 대규모 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이 과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전기 픽업 트럭 업체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4.58% 상승했고 오늘 11개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655%, 달러 인덱스 역시 0.25%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JP모건이 나스닥 100 지수가 지난 1999년과 비슷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 여전히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JP모건은 나스닥 100 지수가 올해 그리고 있는 차트 모양이 1999년의 급등 시기와 흡사하다면서 증시에는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38% 상승했으며 99년에는 상승률이 100%를 넘은 바 있었으며 이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시가총액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 비금융업종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JP모건 측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낙관적이고 기업의 이익도 개선되는 데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이 주식 강세장을 위한 공식이라면서 각 요인은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승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3, 4분기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즉 PC 판매량이 1년 전보다 7.6%가 감소한 6,820만 대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 두 분기 연속으로 전분기보다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PC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 조사업체인 IDC는 3, 4분기 전 세계 PC 출하 기록을 발표했는데요. IDC는 PC 출하량이 전년보다는 적지만 이번 분기에 2분기 연속 전분기보다 증가함으로써 시장이 저점을 넘어섰다고 풀이하면서 3, 4분기 출하량은 2분기에 6,160만 대, 1분기에 5,690만 대보다 증가했습니다. IDC는 PC 판매 채널의 재고가 지난 몇 달간 줄어들면서 재고 현황은 건전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인하의 압력이 남아있고 소비자 및 기업 부분 내에서도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업체별로는 레노버가 1년 전보다 5%가 감소한 1,6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해 시장 선두를 차지했고 휴렛패커드는 1,350만 대를 출하해 6.4% 증가했으며 델테크놀로지는 전년 대비 14.3% 감소했고 애플의 맥은 720만 대를 출하하면서 1년 전보다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몰세리스 벤츠 그룹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경쟁하기 위한 대형 전기 트럭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1회 충전으로 최대 22톤의 화물을 운반하면서 약 500km 주행할 수 있는 대형 전기 트럭인 이 악트로스 600을 올해만 시판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배터리는 고객이 1메가와트 충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수명 유지에 가장 적합한 인계값인 20에서 80%까지 재충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약 1,000개 주택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전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트럭의 가격은 디젤 트럭의 약 2배에 달하지만 유지 비용은 저렴하다면서 전기 트럭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충전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상승이며 이어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9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고 리처드슨 일렉트로닉스, 에이온코 LTD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기준 11일부터 12일까지 PPI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9월 FOMC 의사록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안타까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움직였는데 결국에 막판에 갈수록 약해지는 전강 후약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결국에는 0.2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가는 2,402포인트 선에서 형성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5,8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가 0.61% 상승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전강 후약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67,000원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장 막판에 갈수록 다시 한번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66,0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5%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12만 원 선 복귀해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12만 원 선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내 공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고 또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들도 일제히 하락하거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셋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들 확인해 보시면 삼성 SDI를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19% 약세를 기록했고요. LG화학은 0.4% 하락하면서 약포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삼성 SDI만이 1.87% 오른 49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장 초반에는 강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1.87% 상승률에 그쳤고요. 장중의 고점은 50만 5천 원이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이 둔화된 것은 시장 자체가 막판에 가서 흔들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테슬라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진 여파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에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전월 대비 12% 그리고 전년 대비 10.9%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2차 전지주들을 보실 때는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쉽게도 이 800포인트 선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2.62% 하락한 79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 막판에 매도 전환하면서 66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 물량이 크지는 않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69억 원, 기관은 211억 원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코스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들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5.31%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6.32% 하락하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LNF도 3.9%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에코프로 BM은 5.31%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23만 원 선까지 이탈했습니다. 22만 3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6%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거의 3개월 만에 80만 원 선을 내어줬는데요. 결국에 종가는 78만 원 선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78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LNFA 같은 경우에는 3.9% 하락하면서 15만 2,800원을 기록했고요. 16만 원 선 이탈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확인해 보시면 HPSP가 3.62% 약세 기록한 가운데 리노공업도 1.49% 하락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선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3%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6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1.39% 상승한 65,700원을 기록했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들의 흐름도 약했습니다. 엔터주들 확인해 보시면 SM이 6.67%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도 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DX도 결국에 4% 넘게 하락하면서 47,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장 중반부까지는 어떻게 좀 횡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주가 흐름 함께 파악해 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을 줬던 가장 컸던 핫 이슈였다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중동의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의 여파를 많이 받았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너지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연 가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유 관련 종목들까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원유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석유가 29.93%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흥구석유의 경우에도 29.95% 상승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 외에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도 29.8% 오른 21,300원을 기록해내는 모습이었고요. 극동유화도 26.1%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20%대 강세를 기록을 한 가운데 천연가스 같은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27%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서울가스도 4.92%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어제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WTI 가격은 4.34% 오른 배럴당 86달러 선을 기록을 했었고요. 12월물 브렌트유도 4%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88달러 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하마스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보도에 유가는 한층 더 상방 압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감산을 이어가기로 한 입장에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와 중동 확전 등 변수가 추가될 경우 원유 수송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하에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원유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천연가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여파로 인해서 방산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빅텍이라든지 퍼스텍, 휴니드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2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스페코도 24% 넘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빅텍이 29.97%를 기록을 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방산 테마로 엮이면서 17%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방산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중동에 대한 한국산 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 구매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매로 이어질 경우 이 규모만 해도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지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두고 이 각국이 방산무기 물자 확보 싸움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권사가 바로 SK증권이었습니다. SK증권은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등을 수혜 대상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종목들 내에서도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종속회사인 현대제이콤이 항공기와 전차, 장갑차, 함정 등에 들어가는 다양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또 이란과 터키, 사우디 등 200여 지역에 국내 유일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은 어제 시장에서 이 전쟁 여파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대한항공이 2.61% 하락했고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도 4.33%, 제주항공도 4.67%, 에어부산이 4.61% 하락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국제 유가가 어제 폭등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 넘는 국제 유가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이렇게 항공주들은 유류비 부담을 안게 된 건데요.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점을 찍었다라는 증권업계의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은 다시 뒤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공유는 항공사 매출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 항공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국제선 여객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어제 기준으로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항공 등 미국의 항공주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